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자, 4월 19일 화인 서키트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거래량이 없어도 너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주가 변동폭이 많이 없고 계속해서 가격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그렇다면 반등 모멘텀 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리스크의 요인,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 그게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 부분이 결국엔 거래량 없이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시나리오, 상승하면 상승하는 시나리오, 하락했을 때 하락할 수 있는 시나리오, 양 방향성에 대해서 모두 한번 살펴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변수 요인 중에 하나는 이쪽 금리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화인 서키트의 전방 산업이 이제 가전제품과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다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종 고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되겠죠. 뭐 에어컨이라든지 전자제품, 뭐 이제 스타일러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PCB 기판이 많이 들어가는 화인 서키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금리가 낮아져서 돈의 부담감이 적은 일반 이제 사람들의 그 구매 심리가 개선이 되어야지 결국에 전방 산업이 회복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근거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은 결국에 지금 현재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면은 유가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지금 결과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급 차질에 대한 이슈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질 거기 때문에 자, 결국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올라가게 되는데 연준에서 이제 금리 방향을 정책을 결정을 할 때 보는 지표가 이 CPI라는 지표랑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고용 지표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서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아지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고금리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금리 인하가 되게 인하 기대감이 떨어지게 되면은 반도체나 전반 구매 이러한 부분들이 구매 심리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귀해지고 비싸기 때문에 투자나 수요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이 부분이 결국 실적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 유가 영향을 주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가에 영향을 준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가 1차적인 목표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등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이 금리와 또 연관되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빠르면 6월에서 7월 정도 되었을 때 주가가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이런 게 주가 상승하는 걸 예측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됐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반대적으로 이렇게 안 됐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 뿐이니까 이 부분은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인 부분이 원래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지금 인하 기대감이 많이 꺾였죠. 근데 지금 6월 시점 기준으로 했었을 때 4월 기준이니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반영 부분이 한 2개월 정도로
차이가 나면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유력한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는데 지금 올해 한 번만 하는 걸로 좀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9월 달에 금리가 인하가 한 번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고, 결국에는 이 9월 달에 하게 되는 이유는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선이 있기 전에 금리 인하라는 이런 액션들을 취하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월에 인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한번 다시 반영하지 않을까,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점과 미루어 봤었을 때 두 달 앞서는 한 7월, 좀 더 빠르면 6월부터 반응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관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아까 6월이나 7월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라기보다는 예상을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인 서키트가 거래량이 왜 이렇게 없는지를 봤었을 때 유통 주식수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인 서키트 같은 경우 발행 주식수가 1100만 주인데 지금 유통 주식수가 190만 주. 비율로 봤을 때는 16%밖에 되지 않는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평소에 거래량이 보통 유통 주식수의 한 10% 내외로 거래량이 없다라고 하면은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더라도 지금 많이 부족하죠. 한 10,000주 정도는 거래량이 나와줘야 될 텐데, 그렇게 만주에서 한 5만 주 정도 거래량은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요때만 발생이 되고 없을 때는 지금 거래량 자체가 2만 주 발생이 됐었을 때도 있고, 정말 없을 때는 19,000주밖에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흐지부지한 흐름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지금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전저점이 아마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저점과 앞선 거래량이 나오기 전에 저점 기준이 아무래도 지지를 할 수 있는 마지노선 구간이지 않을까. 이 전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또 어디까지 이제 주가가 빠질지 좀 확인하기 어려운 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주봉 11선 또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1차적으로는 일봉 21선을 돌파를 해서 주가가 안착하는 모습이 더 먼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했을 때는 이 전저점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상승을 했을 때는 20일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요게 기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화인 서키트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요 앞선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리뷰를 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